암 치료보다 더 중요한 암 재활, 도대체 언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암 면역 전문 대구 행복한 H병원 김정훈입니다. 암 환자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암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이 왜 발병하는가에 대해서 최근에는 유전적인 질환이라고 보기보다 대사 문제라고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암이 유전자의 변형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경우는 열에 하나 정도로 드물고, 나머지 9은 생활 속에서 실제 정상적인 세포들이 암세포로 변형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반드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대사적인 문제는 우리의 식습관,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밤에 잠은 잘 자는지, 운동은 얼마나 꾸준하게 할 수 있는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문제들이 모두 대사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많이 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 쌓이는 경우가 많고, 지나치게 경쟁적인 환경이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삶을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고 있죠.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다 먹는 걸로 풀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태기도 하고, 때로는 입에 달콤하기 때문에 수많은 정제한 탄수화물들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술과 정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대사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들이죠. 그리고 이런 술과 음식들이 결국은 정상적인 세포에게 계속 나쁜 자극을 주게 됩니다. 더군다나 환경은 계속 오염되고 있고, 바다에서 나는 많은 먹거리들이 전부 다 미세 플라스틱이나 중금속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암을 잘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죠.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암을 굉장히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건강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샅샅이 뒤져서 암을 다 찾아내는 그런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건 나쁜 것은 아니죠.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확률도 높아지고 훨씬 더 암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길이 되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많아진 암 환자들이 자기의 삶을 더욱더 알차고 건강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암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과 공포심에 떨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또는 너무 조기에 발견하다 보니까 수술 한번 하고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암을 또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을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암 재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치료보다 더 중요한 암 재활, 도대체 언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항암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에 집중합니다.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암을 이겨내는 이 과정에는 그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제2의 치료가 있습니다. 바로 암 재활이죠. 암 재활을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암 재활에 대한 큰 틀을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암 재활은 크게 4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수술, 항암, 방사선 같은 표준 치료를 할 때 그 치료를 잘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도록 돕는 그런 예방적 재활이 있습니다. 암 진단 직후에 수술 전에 미리 근력을 키우고 영양 상태를 최적화하고 면역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이런 치료가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재활 치료는 암의 표준 치료의 효과를 더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같은 치료가 참 좋은 치료기는 하지만 결국은 체력을 갉아먹고 면역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암 재활 치료의 하나의 단계가 됩니다.
항암이나 수술 중에 약해진 체력을 관리하고 통증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서 암 치료하는 전반적인 과정이 좀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회복적 재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지지적 재활이 있습니다. 이 지지적 재활이라는 말은 이제 모든 표준 치료가 끝났다 하더라도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지적 재활을 통해서 자기가 원래 하고 있던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력과 면역력을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체중도 좀 회복하고 또 평소에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지지적 재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화적 재활이 있습니다. 완화적 재활은 암 환자분들 중에서 표준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병이 너무 많이 진행했거나 또는 체력이 너무 약해서 표준 치료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표준 치료를 못 받으면 끝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체력을 다시 올려서 표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모든 치료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통증을 느끼지 않고 자기의 남은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가장 존엄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완화적 재활이라고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집에 가시라든지 마지막을 준비하시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고 답답한지 그분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또 저희 병원에 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표준 치료 같이 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치료는 더 할 수 없을지라도 자기 몸 상태를 감안한 가장 편안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치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치료들이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라든지 광면역 케어라든지 암으로 인한 통증과 후유증을 최대한 잘 케어하면서 숨 고르기를 하는 그런 과정도 또한 완화적 재활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표준 치료가 가능한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이후에 병행해야 될 것이 우선은 걷는 것입니다. 맨발로 걸을 수 있다면 맨발로 걷는 것도 좋으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겨울에 갑자기 맨발 걷기를 전혀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걷는 것은 좀 무리가 되겠죠. 최근에는 보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곳을 만들거나 실내에 이렇게 황토길을 만들어 놓고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이신 제 환자분 한 분은 아드님께서 그 고향 땅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직접 만들고 거기다가 황토를 깔아서 아버님이 맨발 걷기를 하시도록 지극정성으로 돕는 분을 봤는데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걷기를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햇볕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좋은 것은 초록초록한 빛깔이 있는 곳에서 걷는다면 더 좋겠죠. 이것이 낮에는 세로토닌을 올려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또 흙과 내 발바닥이 접촉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스트레스를 확실히 줄여줍니다. 그리고 밤에 잠도 훨씬 더 깊이 잘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그런 느낌이 암과 싸우는 과정에서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좋은 마음의 받침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암 환자분들이 맨발 걷기 하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그냥 걷는 것은 아니죠. 걷기 시작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안전하게 걷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가슴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몸이 구부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슴을 최대한 들고 어깨를 내리고 그리고 눈은 정면에서 약간 위 상방 15도 정도를 본 상태에서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은 공원이나 이런 안전한 곳에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걸으실 때 자기가 체력이 가능만 하다면 조금 빠르게 걷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팔을 가볍게 흔들면서 시선을 정면 또는 약간 상방 15도 정도 위를
향하면서 기분 좋게 걸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마치 내가 암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걷는다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자연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안전한가,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즐기시면서 걸으셔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경쟁하면서 이겨나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시는데, 우리가 암을 극복해 나가는 이 과정이 그렇게 전투적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한두 달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되는 일들은 꾸준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부담이 적어야 되고 하는 과정 그 자체가 즐거워야만 됩니다. 걷기와 또 함께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과 굉장히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참는 것은 아무리 길어도 보통 사람들은 1, 2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1, 2분 사이에서는 우리가 호흡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한 1, 2분 정도, 그 외에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호흡을 조절하는 신경을 바로 자율신경이라고 하고요. 암 환자분들은 이 자율신경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무척 많죠. 그래서 무너진 자율신경을 회복하는데 호흡 훈련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자, 복식 호흡은 배로 하는 호흡인데요. 겉으로 볼 때는 배가 호흡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횡격막이 깊이 내려가다 보니까 배가 불룩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이라는 것이 꼭 배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횡격막을 깊이 내리면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볼록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숨을 들이쉴 때 4초 동안 코로 크게 들이쉬어서 배가 볼록 나오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는 4초 동안 다시 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초 동안 천천히 내뱉는데, 이것을 발음을 내면서 입으로 조금씩 아껴가면서 내쉬는 거예요. 코로 들이쉽니다. 만약 이렇게 연습이 되신다면 평소에도 앉아서든 누워서든 이렇게 복식 호흡 연습을 하고 4초간 크게 들이쉬고 4초간 참았다가 8초간 내뱉는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암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재활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 채널에서 각 암종별 그리고 또 상황별 맞춤 재활 운동법을 꾸준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암과 함께 살아가고 또 그 암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인생의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암과 전투처럼 싸우지 마시고 암을 달래고 평안한 마음으로 암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